뇌가 땀나네. 오, 잘한다, 엄마.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잘한다. 잘한다. 밥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엄마도. 힘들으면 그렇게 앉으면. 구십구, 99, 98, 98, 97, 97, 96, 96, 95. 95. 님 머리 인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10에서 20 더하세요. 20까지만 더하세요. 10, 10, 12, 14, 16, 18, 20, 잘했습니다. 20에서 20 빼보세요. 20, 18, 16, 16, 14, 14, 12, 12, 10. 잘했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더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왕영호 집사입니다. 제가 1년 동안을 다쳐서 교회를 못 나가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많으나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서 여러 교우님들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가 건강하세요. 거 보시죠? 걷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준 평등의 축복입니다. 고학력자도 저학력자도 걷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걷습니다.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도 걷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기 위하여 걷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걷습니다.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은 그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습니다. 걷는 사람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곡선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걷기를 통해서 열심히 걷기 하시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모친은 지난해 2월 11일 날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그만 쓰러지셨어요. 대퇴골절 쇄골이 복잡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가 너무너무 크게 확산이 되어서 어느 병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원하려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기다려야 됐고
병원 복도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신히 CT와 MRI 찍고 그리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근데 수술해도 50대 50, 수술 안 해도 3개월 이내 사망할 확률이 많다. 사망한다. 수술해도 3개월 이내 사망한다. 그런 진단을 받고 저는 미국에, 일본에 많은 지인들에게 그 CT와 MRI 찍은 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게 다 보내봤습니다.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조그만 중소병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이 비어있길래 그래도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 10일 정도 지나서 2월 19일 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미노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김대성 목사님에게도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2월 19일 아침 10시에 저의 모친을 위해서 본인께서 계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10분만이라도 저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돼서 미국에까지, 일본에까지 수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2월 19일 날, 작년 2월 19일 날 10시 정각에 본인이 있는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고요. 교수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요양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 36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나는 운동 처방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운동 생리학 교수인데, 운동 처방 교수고 내가 임상을 하는 교수인데 내가 왜 내 어머니를 요양 보내버려? 안 되겠다. 집으로 가지. 그래서 저희 집에 모셔놓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뭐 핀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손을 움직이는, 손발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3개월째 되는 날 바로 밴드로다가 발차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까 휠체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돼서 제가 두 발을 잡고 계속해서 근력 운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 사람의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암이라고요.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암, 여러분 무서운 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암이라고 그래요. 과연 무섭습니까? 암은 사망입니까? 암은 사망입니까? 아닙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에요? 10년이 좀 넘었는데 일본에 운동생리학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갔는데 일본에 유명한 한 분 교수가 있는데 이시하라 교수라고요. 여자 교수인데 키가 작아요. 내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발표를 하는데 암보다 무서운 병, 운동 부족병, 암보다 무서운 병, 운동 부족병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암보다 무서운 병이 운동 부족병이지. 그럼 운동이 무슨 운동이 부족해?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테니스? 아니야. 바로 하루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부족해. 걸음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맞다. 그래,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부족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걸음수를 갖다 정해 주셨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의 걸음수를 정하셔놨다. 그리고 네가 매일같이 걷는지 안 걷는지 내가 그 걸음을 갖다 센다 그랬어요. 욥기 14장에. 그 걸음 숫자를 센다. 그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암보다 무서운 병은 뭐냐? 걷지 못하는 병이다. 그럼 걸으면 암이 낫느냐? 낫는다. 걸으면 암이 낫는다. 여러분, 걸으면서 모든 많은 질병을 치료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5대 질병을 뭐라 그래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심장병, 암이 우리 국민의 5대 질병이에요. 그 5대 질병 걸으면 고혈압 낫습니까? 납니다. 걸으면 고혈당 낫습니까? 납니다. 걸으면 고지혈증 낫습니까? 납니다. 걸으면 심장병 낫습니까? 납니다. 걸으면 암 낫습니까? 납니다. 모든 5대 질병이 그래요. 5대 질병.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암. 두 번째가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그 오래전서부터 뭐냐? 바로 걸어라.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 운동 부족병이라 그러는데 운동 부족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운동 부족병을 갖다 뭐라 하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하이퍼키네틱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운동 부족병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 그런데 운동이 부족한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저희 모친께서 바로 뭐냐면 약 30일 동안 병원에서 있고 집에 와서 약 있는데 40일 정도, 아니 10일 정도 지나는데 근감소가 오기 시작해. 근육이 90세가 넘으니까 근육이 막 감소가 돼요. 그리고 피부와 뼈뿐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발은 수술하셔갖고 뭐냐 부종이 생겨갖고 코끼리 다리 모양 불규칙하게 이렇게 부어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염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감소증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다 옛날부터 저희 모친께서는 골다공증 약도 먹고 안 먹는 약이 내복약이 안 먹는 약이 수가지 약을 먹었어요. 먹고 계셨고요. 그런데 바로 뭐합니까? 일어나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침상에 누워서 그때부터 누워서 운동을 시켰어요. 누워서. 그리고 침대에 휠체어에 4개월 정도 되는데 오셔서 밴드로다가 운동을 저항성을 약하면서 계속 밴드로다가 리드미컬하게 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프레이즈 운동, 뒤꿈치 운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뒤꿈치 운동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배우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뒤꿈치 드는 운동. 뒤꿈치 드는 운동을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운동 생태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모든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걷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걷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냐면 눕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뒤집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데, 사람이 이러한 이동의 경로를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걷는 것은 3년이 지나야지만이 사람이 제대로 걸어요.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지만이 사람은 앞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3000번을 실패를 해갖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3000번을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제일 먼저 아기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일어나면서 뒤꿈치 드는. 왜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심장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이 가슴 속에 주었고 하나는 뭐냐면 이 다리에 주었어요. 다리. 비복근과 정경골근 안에 주었어요.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을 반드시, 이 심장 갖고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 3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상모선 노릇하는 것이 심장인데 이 심장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심장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작은 심장을 주었는데 이 다리에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다리 운동은 걸을 때는 되지만 걷지 않고 앉아있을 땐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하라고. 앉아있을 때도 계속해서 발목을 갖다 펌핑해 줘야 되고 아니면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뭐냐, 의자병이라고. Sitting disease. 이것이 뭐냐면 50세 된 사람은 최소한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다 8시간 중에 몇 번? 50번을 하셔야 돼요. 60세 된 사람은 60번을 하셔야 돼. 70세 된 사람은 70번을 하셔야 돼. 80세 된 사람 80번, 90세 된 사람 90번. 운동량이 더 많아야 돼. 그걸 안 하면 시팅 디지즈라고 뭐냐, 의자병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대인 사람들이 의자병이면 하루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7.3시간입니다 7시간 30분을 의자에 앉아있어요. 80대 된 사람은 8.5시간 8시간 50분을 의자에 앉아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부족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모친에게 바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카프레이즈 운동, 뒤꿈치 들기 운동을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모르지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상에서 가장 많이 처절하게 운동했던 운동이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심장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뒤꿈치 들기 못을 발목에 못이 박힌 그 상태 속에서 한 번 수만 번 쉬려고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셨어요. 자지러지셨습니다. 자지러지셨으면 인간이 극한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예수님은 수만 번 쉬려고 그렇게 했어요. 뒤꿈치 드는 운동. 저희 모친에게 뒤꿈치 드는 하루에 300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100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식탁을 잡고 점심 먹기 전에 또 100번 하셔야지 밥 먹어요. 안 하면 밥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밥값 하셔야죠. 저녁 먹기 전에 또 100번, 하루에 300번. 아들아, 내가 300번 했어. 저녁 때 전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1, 2개월 하니까 이제 이제 근육량을 보니까 근육량이 비복근의 근육량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의자에 앉아 스쿼트를 시켰어요. 스쿼트.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이 여러분 스쿼트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운동 부족증이 생겨요. 하이퍼키네틱. 여러분 운동 부족.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운동 부족병이다. 운동 부족병이 생기면 암을 치료할 수,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또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걸 잡고서는 이제 움직임을 잡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 영상에 본 대로 그냥 거실에서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아직 들어가지 못해 모든 화장을 볼 수 있는 것을 그냥 거실에 만들어 주어서 혼자 선수 볼일을 보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 발짝 걸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어떻게 누워있으면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져서 이거는 고쳐졌는데 또 치매가 문제가 돼요. 아니면 여러분 기억 상실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쉬운 것부터 10에서부터 시작해서 20까지 2씩 더하는 거예요. 2, 4, 6, 8 2, 4, 6, 8, 10, 12, 14, 16 우리는 쉽게 져요. 그러나 노인 90세가 넘은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 갔으면 20에서 거꾸로 20 빼요. 18, 16, 14, 12 빼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가 다 이제 3씩 더해요. 3, 6, 9, 12, 15 더 어려워져요. 또 3씩 빼요. 4씩 더해요. 그 다음에 4씩 빼요. 5씩 더해요. 6씩 더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30 빼면서 0이 될 때까지 걸어라. 걷게 하고, 그리고서는 뭐냐면 이렇게 중력을 이용한 몸무게를 이용한 중력을 이용한 걷기 운동을 계속시킨 결과 바로 1년 만에 저희 모친께서는 일어나서 이제 조그만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의 공간 속에 갔다 오면 내리면 땅바닥에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뭔지 아냐? 그들은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왜? 우주 공간 속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력을 갖다 내가 땅바닥에 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움직여요. 걸을 수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다 그래. 평형감각도 다 잃어버려요. 근감소도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어디 트랙터라고 해갖고 여기 견인을 해갖고 트레드밀에서 20일 동안 강인하게 걷는 운동을 시켜갖고 사회에 복귀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기는 매우 중요한데 근데 운동 부족병보다도 이 운동 부족병 이것을 갖다 운동 부족병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아요. 응?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여러분. 이 병입니다. 로코모티브 신드롬,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생략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에요. 운동 기능 저하증. 운동 기능 저하증.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암이 있어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생각은 있지만 운동을 못 해요.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운동 기능 저하증이에요. 생각은 있는데 못 움직여요. 이게 운동 기능 저하증. 근감소가 와서 못 움직여요. 골다공증이 와서 일어나지 못해요. 척추관 협착증이 일어나서 못 일어나요.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서 못 일어나요. 이 병이 바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운동 증후군인데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일본 정형외과 학교에서 맨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침대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못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로코모터 신드롬에 걸리지 않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갖다가 하려면 어떻게 이왕이면 운동하려면 뭐냐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약을 갖다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요. 의사는 환자에 적절하게 약을 처방받아요. 마찬가지로 운동도 하려면 운동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무슨 처방 뭐냐 피트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 처방. 운동의 기본적인 처방 방법이에요. 피트 처방이라는 건 뭐냐? 이건 운동을 처방받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먼저 F는 니코로 F는 뭐냐? 프리퀀스라 그래서 이것을 빈도라고 해요. 빈도. 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도 그렇고 매스컴에도 나와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는 게 좋아요? 몇 번? 3일 이상 하라 그래요. 3일 이상 30분 이상 하래. 그럼 3일 이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4일 놀아버려요. 안 해요. 운동의 효과 있지만은 이것은 운동선수의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건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없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운동은요. 하루 운동해도 운동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큰 효과가 없다.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일부터 하세요. 그럼 3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하루 하고 이틀을 분명히 쉬세요. 그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어요. 이렇게 3일을 갖다가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운동을 해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부터 하십시오.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일주일 내내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운동을 갖다 오랫동안 못해요. 분명히 못합니다. 무조건 3일 하세요. 할 때 하루하고 이틀을 쉬어요. 이틀을 하고 싶으면 쉬면 몸이 근질근질해. 그럼 하루 해? 또 쉬어. 하루에 하루 쉬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계속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더 하고 싶어. 마음이 생기면 그때 더 하십시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에게 생기면 체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일을 하세요. 4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3일 놀아버려? 이건 운동선수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사람들 운동의 효과 없어요. 없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편해요. 이거보다는 4일을 하려면 어떻게 처방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루 했으니 여기 하루 했으니 여기 하루 했으니 그 다음에 이틀 놀았으니 하루 더 해. 그리고 하루 쉬어. 하루하고 하루 쉬어. 하루하고 하루 쉬어. 이렇게 여러분이 4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4일을 하면 이건 3일을 하고, 이렇게 4일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매우 좋아. 이틀을 했으니 운동 지속, 하루 한 것보다 이틀 했으니 운동 지속 능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하루 쉬었어요. 하루 하고 하루 쉬었어요. 하루 하고 하루 쉬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운동이 효과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4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더 하고 싶어.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여러분 화장실 언제 가는 게 좋아요? 가고 싶을 때 가세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잠은 언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졸려면 이 자리에서 주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 강연 듣지 마시고 화장실 가시는 게 좋고요. 제 강연 듣지 마시고 그냥 잠자는 것이 편한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관리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내 생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럼 4일을 해라. 4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데면 뭔지 모르게 더 하고 싶어. 그럼 5일을 해야 돼. 그럼 5일을 어떻게 하냐, 하루 이틀 했으니까 하루만 더 해줘. 그리고 하루 쉬어. 그 다음에 이틀하고 하루 쉬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5일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제가 여러분 제 체면 그냥 여기서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표정을 짓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이거 제 체면 내려놓고 얘기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5회 이틀 쉬어요. 운동의 효과가, 운동선수에겐 자기 몸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에이 운동 귀찮아,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다쳤는데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개월 내지 4개월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하루를 갖다가 쉬어줘야 돼. 이틀하고 하루 쉬어야 돼. 여러분 운동하다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6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6회고 하루 쉬었어요. 이렇게 운동을 갖다 6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일반 사람은 운동 상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운동을 갖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운동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는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은 6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일을 갖다 하고 싶다면 반드시 3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다른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루 정도는 다른 운동을, 편안하게 운동을 해야 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도로.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하고 이틀 해요. 이렇게 6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이렇게 운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의 효과가 어떠냐?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한 가지 여기 특징된 연구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운동의 효과가 3일 이렇게 운동한 것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 제가 어마만큼 강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안식일을 주신 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도 바로 하루를 갖다가 쉬라고 안식을 하라고 주셨어요. 쉬라고. 그 쉬는 것을 갖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무들링 한다. 무들링을 한다 그래. 무들링. 이게 전문 용어. 우리의 용어로서 무들링한, 무들링이 뭐냐면, 무들링 다운타임을 갖는 거예요. 느슨한 휴식을 갖는, 느슨한 휴식. 완전히 나의 육체와 영혼을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육체와 영혼을 쉬게 하는 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내가 5kg짜리 이렇게 이때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뻑뻑해져요. 야,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때 찢어진 근육, 넓어진 근육,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상처 입은 근육들이 잠자는 시간에 복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회복되면서 그것이 바로 강인한 근력을 만들고 강인한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휴식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고 이틀 쉬라는 거, 맨 처음에 운동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틀하고 하루 분명히 쉬라는 거야. 그리고 3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거야. 3일 이상 더 운동하지 말아라, 지속하지 말아라.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얘기예요. 운동선수는 이것이 no problem, 전혀 관계없어요. 왜? 운동선수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미 생리적 기전을 높여놨어요. 심박수를 높여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심박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박수는 70에서 80회 정도 뛰어요. 그러나 운동선수의 심박수는 그렇게 안 뛰어요. 몇 회? 50회 미만. 대표 선수, 저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40회뿐이 안 뛰어요. 여러분의 심장하고 운동선수의 심장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운동할 때는 어떻게? 3일 하면 반드시 휴식해라, 그리고 이틀 하라. 이것은 운동을 갖다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지 5일 하는 것이 운동에 매우 잘하시는 빈도다. 그래서 피트 처방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처방을 받는데, 운동 처방을 어디 가서 받는가? 여러분, 요새 운동 처방을 갖다 받는데 어디 가서 받아요? 어디 가서 받느냐면, 여러분, 그냥 요새 자치단체 같은 데 가면 적어 있어요. 여러분, 국민체력센터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적어 있어요. 운동 처방실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운동 처방을 전공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피트 처방을, 이게 기본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너무 전문가들이 하는 처방이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I라는 것이 뭐냐? 인텐시티인데, 인텐시티는 뭐냐? 여러분, 운동의 강도를 얘기하는. 자, 운동의 강도는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0%, 여기 0%, 여기 50%. 자, 여기는 80%. 80% 이상이 되면 운동의 강도를 우리는 고강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40% 미만을, 여기 40% 미만을 우리는 저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중강도라고 합니다. 중강도. 그 다음에 여기 60, 70%를 우리는 뭐라? 중고강도라고 합니다. 40에서 50% 사이를 우리는 중저강도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자, 저강도라는 것은 편안하게 이 저강도는 자기 40% 미만으로 운동의 강도를 잡는데, 뭐냐면 병약자들,
노약자들,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운동하십시오. 편안하게. 노약자, 이렇게 아픈 사람이 힘들게 운동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 운동으로 통해서 어떤 생리적 어떤 변화 현상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운동하십시오. 이게 노약자, 병약자.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조금 숨이 차게, 조금 숨이 차게, 조금 숨이 차게.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조금 숨이 찰 정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중강도에서 50 내지 60% 조금 요거 요 50 내지 60% 다소 숨이 차게, 다소 숨이 차게, 다소 조금 숨이 차게, 다소 숨이 차게 좋습니다. 다소 숨이 차게, 조금 숨이 차게. 요렇게 그러면 50 내지 60%가 돼. 그런데 8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힘들다, 매우 힘들어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차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게 운동하는 사람,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 땀을 뻘뻘 나게 운동하는 사람,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놀다가 일요일 날만 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하루 종일 산에 갔다 하루 종일 내려와요. 운동은 여러분 몰아서 하는 사람, 운동은 저축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조금씩 매일같이 10분 20분씩 운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운동이 저축이 돼요. 그런데 숨이 조금 차게 운동, 숨이 조금 차게 하면서 여러분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우리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사랑의 듀엣이 있어서 벼랑간에 생각돼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네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이 사람들의 면역세포를 한번 봤어요. 우리 면역과 교수 앞에서 제가 또 이 얘기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갖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과 누가 더 면역세포가 좋은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운동하는 사람 못지않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면역세포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듀엣은 매일같이 운동하죠, 노래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찬미를 마음껏 한다면 그것처럼 건강에 좋은 운동은 없다. 그것이 바로 중고강도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숨이 조금 차면서 찬미를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건강에 매우 좋은 70% 넘지 않는 운동의 50 내지 60, 70% 사이가 되는 중고강도로서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 운동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운동에 T라고 있는데 이 T가 뭐냐? T는 여러분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자, 새벽 있습니다, 오전 있습니다, 오후 있습니다, 야간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이왕이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운동할 땐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달라요. 어느 때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어느 때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비만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나가서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간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여러분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비만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해요? 모자 쓰세요, 장갑 끼세요, 긴 옷을 입으세요. 피부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바로 이것을 갖다 해결하는 좋은 시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니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전에 운동을 하면 매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 심장병 환자들. 다음 골다공증 있는 사람, 골다공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장과 이장의 소화기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바로 문제가 된 사람은 오전에 하십시오. 더군다나 오전에 할 때 가장 좋은 운동이 있는데 뭐냐? 유방암 환자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이 새벽 7시나 8시 사이에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유방암 인자를 만드는 인자가 있는데, 유방암 인자가 에스트라디올이 가장 새벽 7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침에. 이때 유방암 환자는 나가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이때는 나가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후에 운동해야 될 사람은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어떠한 운동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오후에 나가서, 여러분 요새 봄햇살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해요. 나가서 여러분 오후에 햇빛을 받으면, 운동하면 세라토닌이 쫙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녁 때는 뭐 합니까?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갖다 왕성하게 분비시켜서 우리가 풍성하게 아주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은 오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여러분 하는데, 우리 치매는 우리나라에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인자가 만 70% 이상, 아니 노인성 치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치매를 갖다 낮추는 데는 오후에 운동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한 관절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절염,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후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운동을 해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야간에 운동해야 될 사람입니다. 야간에 여러분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야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어린이 성장, 다 야간에 좋습니다. 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녁밥 먹고 그 다음에 10시 이전을 갖다가 야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운동의 시간대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의 효과가 나쁜 것 어떻게는 이렇게 운동하지 말라. 고혈압 있는 사람이 새벽에 죽어요. 당뇨병 있는 사람이 새벽에 운동해 공복에 저혈당이 빠져 죽어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등산을 해요. 죽어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벤치프레스 역기를 해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근린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여러분 거꾸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거꾸리 다리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 운동을 갖다가 시간대별로 나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제가 그 얘기는 다 못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 운동의 효과가 다르니,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면 운동 PT 처방을 받아보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운동의 시간대를 골라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 운동에 또한 시간대도 있지만 타임도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 1시간을 갖다 여러분 운동하는데 내가 1시간을 갖다 계속 운동한 사람은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30분 운동하고 오전에 30분 하고 오후에 30분 운동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바로 1시간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분씩 4번 나눠서 1시간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씩 6번 나눠서 1시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누가 가장 잘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운동의 생리적인 기전 효과를 갖다 어떻게 두셨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분이라도 운동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서 있는 사람보다도 걸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갖다가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몸 이렇게 그냥 의자병, 안진뱅이병 생기지 말고 로코모티브 생기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의자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오래간만에 봤는데 제주도 힐링 캠프에서 저를 보시고 그때 간절히 아프시고 고관절이 아프셨는데 오늘 일찍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교수님 말 듣고 바지를 입을 때 한 발 들고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벗을 때도 한 발 들고 벗고 이 운동을 계속했더니 무릎이 안 아파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만나서 그 저의 손을 잡고 반가워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옷 이렇게 입는 사람, 양말을 신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신는 사람, 그것이 바로 로코모티브 신드롬 환자예요. 의자에서 한 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이야. 운동기능 저하증후군이야. 운동기능 저하증후군이 생기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 비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암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 10분 하냐 20분 하냐 30분 하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다면 정말 운동을 갖다가 잘못하는 거다.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트레이닝 기구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십시오. 버스 안에 타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전철 안에서 가면 계속 팔뒤꿈치 운동하면 누가 뭘 합니까? 이거 주방에 앉아서 팔뒤꿈치 운동하면 이 힘이 얼마나 좋은 건지. 관절이 그냥 나요. 관절이 팔뒤꿈치 들는 운동만 해도 하지정맥류가 나요. 관절염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운동이 뭐예요? 쪼그려 앉는 거, 무릎 꿇고 앉는 거, 책상 다리 하고 앉는 거, 의자에서 다리 꼬고 앉는 거, 그것이 얼마만큼 관절에 나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치명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병을 안 생기는 평생 많이 움직여라. 그럼 타임 마지막 T, 이건 TYP 타입이야. 타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운동을 갖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운동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계속 하는, 계속 고속도로 계속 가는 사람, 요거는 비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비만을 위해서는 5kg 속력으로 계속 걸으십시오. 그럼 뱃살이 뻑뻑뻑뻑 빠지는 소리가 그냥 납니다, 여러분. 요게 비만. 이거는 뭐냐? 30분 운동하고 1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 한다면 그렇게 하라. 1시간을 쉬었다 하지 말아라. 비만은 1시간을 계속 해라. 그러면서 시간을 갖다 계속 시간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비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30분 운동하고 30분 쉬고 30분 운동하고 그 다음에 30분 털보닥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놀아요. 그 다음에 또 30분 운동, 이것을 갖다 간헐적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고혈압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1시간 걷는 것보다 30분 운동하고 30분 쉬었다, 30분 걷는 게 이게 더 좋아요. 오전에 운동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운동하고 이게 더 좋다 이 말이야. 간헐적으로 나눠서 이거 나눈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 고혈압. 그 다음에 이거 맨 처음에 천천히 걸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늘려서 가다 조금 더 10분 동안 천천히 걷다, 10분 동안 조금 더 천천히 걷다, 10분 동안 천천히, 그 다음에 조금 걷다, 10분 동안 숨이 조금 차게 걷는, 천천히 걷다가 1분에 60 내지 70m 속력으로 가서 한 10분 동안 걷다, 70 내지 80m 속력으로 걷다가 그 다음에 80 내지 90m로 속력으로 갔다, 90에서 100m 속력으로 쭉 가서 코평수가 살짝 넓어지면서 왠지 모르게 숨이 조금 찰까 말까 하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여기서 딱 스톱해야 돼. 더 먹으려면 이것은 심장병 환자다. 여기서 딱 그러면 심장이 안 돼요. 여기까지. 요거 있어요. 천천히 걷다 빨리 걷다가 다시 천천히 걷다 빨리 걸어요. 이걸 인터벌 트레이닝이야. 400m 트랙을 갔다가 빨리 걷다 100m 천천히 걷다 100m 빨리 걸어서 인터. 이것은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암의 인자는 암이라는 건 너무 고약하기 때문에
이 어떤 암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 운동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운동 처방사를 만나서 최소한도 여러분 보건소나 아니면 국민체력사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무료로다가 요 4가지 처방은 해줘요, 웬만. 그리고 4가지 위에 이제 해야 될 운동, 하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운동의 형태 다 또 10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4가지 정도는 처방을 받고 운동한다면 더욱더 과학적으로 내가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